국정원 개혁 특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인선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오늘 오후에 여야 간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선들을 보면 사실 소위 여야의 저격수라고 불리는 상대 진영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인물들은 거의 배제가 됐고 그런 면면들이 좀 보이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소장님은? 예, 말로만 시끄러운 좀 행동대격인 그런 인물들은 배제된 것은 확실합니다. 반면에 그런 인물이 배제된 반면에 법률이라든지 네. 또 국정원 전문가, 이런 공안 전문가가 여당 쪽에는 주로 배치됐고, 야당 쪽에는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 정무수석을 하던 분, 또 더 나아가서 국정원 개혁안을 만드는 민변, 그 개혁안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민변 출신의 변호사,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략기획통, 이런 사람들이 배치돼서요, 오히려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그 논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되지 못할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난 4일입니다. 현대리서치가 전국 7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였는데요. 여야 사자회담 합의로 도출된 것이 바로 이 특위 정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잘 풀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 풀릴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2.3%. 풀릴 것이라는 대답은 14%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새누리당 지지도는 40% 초반 정도로 높기는 합니다만, 말 그대로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이 대통령의 임기 1년 차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칫 이 특위가 잘못 돌아갈 경우에 특검까지도 밀려버리게 되는 그런 국민 여론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특위가 어떻게 보면 특검을 짧은 기간 동안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지지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특위에서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과 어떻게 보면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평가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예. 새누리당 쪽 특위위원들을 보면 참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다양한 그 출신들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역할 분담이 분명히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인 출신들이 소위 율사 출신들, 그리고 국방 쪽에 어떤 식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또 국정원 쪽에 어떤 그 잔뼈가 굵은 그런 인물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소위 어느 하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특위위원들을 봤을 때 좀 상대당,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는데 좀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한 인물이 특별히 보이셨는지요? 예,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합의될 수 있는 것과 합의될 수 없는 것들이 현재 명확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난 9월 25일 날 7대 과제를 발표했죠.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이관시키자, 국내 파트를 없애자라든지,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넘기자라든지, 네. 또 국회의 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 또 국무총리실 산하로 넣자, 또 더 나아가서 이 정보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업무를 NSC로 보내자. 이런 5가지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여건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 통제도 국회가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는 보겠지만, 국회에서 예산 통제를 했던 국회의원들이 그 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 협상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안이 원래 7개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기관의 출입을 차단하고, 또 대공심리전에 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은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산 통제도 네. 서로 간의 보완 장치가 된다면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과연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또 특위위원 자체적으로 이걸 결정할 부분이 있느냐. 지금 연석회의라고 해가지고 장외에
제야, 또 종교계에 특정한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야권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마치 국정원 문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 때나 현 정권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지난 대선에 나왔던 국정원의 그 댓글이나 SNS에 관한 그 개입 이런 의혹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의혹입니다. DJ 정권 때는 도청이 있었고, 또 김대엽이라는 공작적인 사람이 대선 때 등장했고, 더 나아가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 대한 2007년에 국정원 직원에 의한 사찰과 정보 유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 왔고, 정치 개입과 공작들은 그 민주적 통제를 지금 주장하는 야권 정부에서도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당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권과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다 국정원을 갖다가 악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데, 우리도 그랬다. 또 야권은 지금 국정원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하지만은 야당 정부가 잡았을 때 정치인들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보내거나 측근들을 보내서 예산을 철저하게 통제했고 사적으로도 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도 있어야지, 마치 국정원에 관한 문제가 현 보수 정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정원은 개혁되어 가서 민주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지켜볼 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관련성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것을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11월 6일입니다. 리서치가 전국 7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였는데요. 국내 업무라고 하는 것, 이 국내 업무도 과연 이 국가 정보를 다루는 업무일 경우에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의 입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국내 정치에는 원천적으로 절대적으로 개입은 하지 말라는 것이 여론의 주문. 또 하나는 대공수사권입니다. 대공수사권은 여전히 남북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이러한 그 북한과와 관련된 어떤 대공수사권으로 활용되고, 이것이 국내 정치와 연관돼서는 남용되거나 악용되지 말라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국내 업무는 하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가 73.1%. 죄송합니다. 정치 개입이 원천 차단 위해서 국내 업무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14.1%에 그쳤거든요. 또 하나,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대공수사권 그 자체는 강화되어야 된다가 6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26%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좀 차단이 돼야 되겠지만은, 다른 어떤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순기능만큼은 정쟁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말고 좀 더 냉정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분께 차례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이제 연내 그 성과를 거두자라고 이제 여야가 사자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봤는데, 여러 가지 합의 사안들이 있습니다. 합의를 추진할 사안들이. 이 사안들 중에서 이번 국정원개혁특위가 다뤄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 쟁점, 그리고 가장 불꽃이 튈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이슈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황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저는 국내 정치 파트와 대공수사권을 이관시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정원의 이 본연의 대공기능, 즉 간첩이 그러면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국내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검찰이 수사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 간첩이 자생적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전번에 아로 사건처럼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탈북자 중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단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뭐 국회에서 보좌관을 한다거나 당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거나, 또 지난번에 1심이나 그 왕재산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일종의 사회지도층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 국정원의 개혁, 예를 들어서 올바른 개혁 부분에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또 내부 제보,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내부 제보 이런 것들은 다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정치권이 국정원을 갖다가 저는 길을 나쁘게 들였다고 봐요. 국정원 직원들을. 네. 그래서 정치권이 만약에 국정원을 악용하려고 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뭔 제보를 좀 해주라
뭐 투서를 좀 해주라, 데슨티나 이런 식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도 반역죄로 같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